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성공회 소속의 한 신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모두 염원을 모아서 추락하기를 빌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드러나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종교인이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신부 이외에도 이 성공회 소속 이 신부 외에도 천주교 소속도 한 신부가 이렇게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또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짜뉴스를 한 MBC가 탈세까지 했다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결국 한 인터넷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가 더 탐사라는 곳입니다. 유튜브를 하는 더 탐사,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더 탐사라는 곳과 유시민이 관계가 되어 있는 민들레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 두 곳에서 함께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그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족에 대해서 2차 가해다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그 피해자 명단을 결국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언론이라는 것과 이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 그 뒤에 숨어서 이게 총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념의 자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전체를 뭉뚱그릴 수 있는 단어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언론이라는 이름, 종교라는 이름, 허울을 쓰고 있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로 보장을 해줘야 될 그런 대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부들이 나서서 지금 신부들이 몇 명인지 더 앞으로 나올 겁니다. 신부라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라면서 이 종교와 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더 탐사, 또 민들레라고 하는, 유시민이 관여하고 있는 이 민들레라고 하는 이런 인터넷 언론사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명단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유족들 동의도 없이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종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언론이 아닌 것은 자유를 보장할 수도 없고 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종교인이 아닌 것은 이미 종교로서, 신앙으로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했다라고 해서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다시 사람이 되었을 때 복귀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주먹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진영,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약이나 흉악범들, 연쇄살인범들, 이런 것보다 정말 적지 않다, 가볍지 않다. 이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언론과 종교 뒤에 숨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법치, 법으로 다스리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더 시급할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잠시 전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언론과 종교 뒤에 숨어서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놓고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걸 공개한 언론사라는 게 더 탐사라고 하더라. 또 민들레라는 언론사다. 더 탐사가 어떤 곳이냐?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30여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지금 그 내용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의겸과 공모해서 더 탐사는 보도를 하고 김의겸은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 술집도 이제 찾아내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 술집을 가니까
사람 대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공간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걸 제보한 그 남자와 첼리스트,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한 그 밤에 대통령이 술 마시러 왔다라고 하는 그 여성 첼리스트, 그 사이에 다른 남자와 삼각관계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보한 이 남자가 자신이 스스로 글을 올린 겁니다. 다른 남자와 밤에 함께 있었는데 그 남자와 이상한 관계 아니냐, 이런 지금 남녀 간의 삼각관계에 따라서 이 첼리스트 여성이 이 제보한 이 남성에게 변명하듯이 거짓말을 한 게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더 탐사라는 단체, 그 단체가 한동훈 장관의 말입니다. 총대를 매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는 158명인데 민들레와 더 탐사라는 곳에서 공개한 것은 155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더 탐사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책임을 묻고 있고, 또 이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 부분, 이 유족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유족들이 아마 고소고발 조치를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보이고, 더 나아가서 이 종교인들, 이 신부들이 잇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뿌리 깊고 너무나 조직적이고 너무나 의도적이기 때문에 이건 법의 이름으로, 법의 칼로 처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재명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던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이 참사 피해자들 명단을 공개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 계속해서 촛불 시위, 촛불 집회를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 그 여파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공범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이 언론과 종교를 악용한, 언론과 종교 뒤에 숨은 이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고 있는 이 범죄자들을 처단해야 한다. 이것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민들레라는 이게 인터넷 언론인데, 더 탐사라는 것은 또 유튜브인데 155명의 희생자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신들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 이름만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누군가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이건 변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유족들 동의 없이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 내에서도 유족 동의 없이 이렇게 명단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그 이재명 측근 몇몇만이 이런 부분을 강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민들레, 더 탐사가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법적 처리가 필요하다, 또 이런 것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명단 공개하자고.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대목입니다. 정의당도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MBC 부분입니다. MBC 가짜뉴스를 한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MBC가 520억 원의 탈세를 했다. 520억 원을 사옥을 팔면서 법인세를 누락을 했다라는 부분도 충격적인데, 그 안에는 지금 현재 MBC의 박성재 사장을 비롯해서 그 임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지금 MBC 측의 변명은 당시에 국세청에 문의를 해서 법인세 부분을 적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지금 현금으로 주는 게 관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일부 업무 추진비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현금으로 현금 영수증이 다 처리가 됐는지, 문재인 정권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2018년에 MBC 사옥을 팔면서
탈세한 부분, 이건 이미 탈세까지 드러나게 되면 MBC 내부에서 제3노조가 이 모든 부분들을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MBC가 적자로 직원들은 모두 그 월급이 줄어들고 많은 비용을 줄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간부들은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이었느냐, 또 탈세를 한 것이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가짜뉴스에 탈세까지 했다면 MBC 일부입니다. 지금의 경영층을 비롯해서 일부가 이걸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대한성공회 소속 한 신부, 김규돈 신부입니다. 이 김규돈 신부가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염원을 모아서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기원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규돈 신부가 이 문제가 되자 이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면서 자신의 일기장처럼 썼는데 어쩌다 보니까 공개가 됐다 이랬습니다. 이런 저주의 글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이게 왜 공개됐느냐라는 것, 공개돼서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성공회 측에서는 이 김규돈 신부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면직 처리를 하면서 이제 김규돈은 신부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공회가 스스로 김규돈이 한 이 행동은 종교인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이런 사람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 줘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김규돈뿐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입니다. 박주환 신부라고 합니다. 지난 12일에 출입문이 열린 대통령 전용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락하는 이런 합성 사진을 포스팅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글과 함께 어린이가 두 손으로 합장하는 그림, 이런 사진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박주환 신부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아마 신부직함을 박탈당할 걸로 보이는데, 이 박주환은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분들, 윤석열과 국진당이 여러분의 동료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기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들에게 이렇게 거짓 선동하는 이 종교인 신부입니다, 현재.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종교 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주, 이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지 계속 밝혀질 겁니다. 이 종교인의 탈을 쓰고 신앙의 자유, 신념의 자유라면서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느냐, 우리 법이 이 부분을 개입하지 않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뭐 어느 진영, 어느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종교인이 아니고 이미 언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탐사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들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부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신부들에 대해서 아마 종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 신부들에 대해서 직함을 박탈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교와 언론이라는 이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MBC 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법 체계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법을 만들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법 체계로도 이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수가 있다.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릴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